안녕하십니까. 고가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 검토 엄청난 파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당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규제 완화론자인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됐고 김진표 의원이 여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됐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2일 날 부동산 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 실소유자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 그리고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KBS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바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시세 9억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10억 초과는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돼요. 자, 왜 이 9억 초과 주택은 고가주택이라고 다른 규제를 적용시키냐? 부동산 가격 불안 시에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접근한다고 판단해서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가주택을 따로 구분해서 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왕 집 사는 거 폼나고 비싼 강남에 사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오를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해 버리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 비율하고 세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가장 강력하게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요. 두 번째는 세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 한마디로 사는 것도 힘들게 하고 보유하는 것도 부담을 줘요. 게다가 팔 때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가주택 대출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LTV 규제가 있어요. 자, LTV 규제 뭐죠? 그냥 아파트 가치에 대비 얼마큼 대출해줄까 이야기예요. LTV 50%면 집값 10억이면 5억 대출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따로 적용돼요. 조정대상 지역 9억 초과분의 LTV는요 50%에서 30%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분은 40%에서 20%의 LTV가 적용돼요. 또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0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LTV가 제로로 잡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는 아예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12억 아파트 최대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이 좀 어렵죠. 먼저 9억 이하분은 LTV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3억 6천까지 대출이 됩니다. 또한 9억 초과분은 20%로 줄어들기 때문에 9억 초과분 3억 곱하기 20해서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12억짜리 아파트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현금 한 8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1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고가주택 대출 규제 두 번째는요, 전세 대출 규제입니다. 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지역 상관없이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또한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신규 전세 대출을 금지시켰거든요. 기존 대출 받은 것까지는 빼지는 않는데 앞으로 집 살 경우에는 신규 대출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 9억 초과 주택은요, 보유한 사람이 전세 대출 받는 것도 뺏어가는 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자는 무조건 전세대출 자체가 안 돼요. 야, 이 고가주택 보유했으면 거주해서 살아야지 왜 전세대출을 받냐? 한마디로 돈 빌려서 전세 살면서 갭 투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가주택의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요즘은 고가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하죠. 자, 고가주택 대출 규제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DSR 규제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최근에 개정이 됐죠. 자, 원래는 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 DSR 40%가 적용됐고요. 올해 말까지 비은행권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대출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강화가 됐죠. 어떤 식으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에 대한 대상 차주에서 전 규제 지역의 6억 초과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고요.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의 2억 초과자, 그리고 내후년 7월부터는 총 대출의 1억 초과자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이 차주단위 DSR 적용할 때 신용대출의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단계적으로 5년으로 낮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9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DSR 현재도 적용돼 있다. 어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 자, 고가주택 대출 규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9억 초과 주택은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아파트 분양했을 때 자 계약금 내고 중도금 6회차 납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 4회차까지는 자기가 이제 대출을 해줘서 나머지 2회차만 잔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특별 공급도 배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9억 초과 주택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의외로 현금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9억 초과하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터져 나가죠. 특별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공급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을 9억 이하로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가주택 세제 규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먼저 고가주택 세제 규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자 부분 과세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요. 야, 그러면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이 비과세 혜택 못 받냐? 못 받는 건 아니고요. 9억 초과 주택은요, 9억 초과분만 안분 계산을 통해서 과세가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과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 적용받으면은 야 이거 세부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부담이 거의 없다 말씀드렸어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왜? 그렇게 나오는 세금마저도 야 이거 너네가 부담이 되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적용해주면서 깎아주길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분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제 규제는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데 뒤에 물음표라고 되어 있죠. 왜냐, 1세대 1주택자가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 공시가격 9억 초과분부터 과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9억 초과분입니다. 시가 정도로 따지면 13억 중반 정도 되어야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공동명의로, 부부 공동명의로 활용할 경우에 공시가격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되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9억 초과분 받아봤자 최대 80% 세액 공제받기 때문에 부담은 없더라. 한마디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따로 세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당에서 고가주택 상향 목적이 보이시나요? 9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고가주택 분류한 거 좀 과하다, 그 이상 기준을 맞추겠다, 뭐 10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맞춘다는 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세제 규제보다는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쉽게 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예를 들어 매매가격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3억 현금 가진 사람은 못 팔고 못 사고 6억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당 대표가 이런 대출 규제를 불평등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불평등의 문제로 볼까?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자,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자도 시세 차익을 누리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대출 규제 부분은 금융적인 금융 안정 차원에서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한테 대출을 마구마구 해줬다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잖아요. 주택 가격이 급속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 등급의 연체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알트-A 등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정책적으로 대출하기에 밀어준 서브프라임 등급에서 급등하다 보니까 금융기관 불실, 그리고 그것이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권자들은 미친 집값 좀 어떻게 해보라라고 심판을 내렸는데, 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너네가 우리 집 사는데 방해하니 표로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네요. 자, 게다가 지금 물가 급등 시대의 대출 규제 완화가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뜨겁고 미국과 한국이 그 인플레이션 논쟁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요인이냐 계속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었던 실질 금리가 바닥인 부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다. 한마디로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예금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금리 올리면은 민주당에서 대신 이자 내주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보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정책 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래량 감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래가 왜 감소했는지 민주당에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거래량이 감소했냐? 수요자들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가격 피로감에 주택을 못 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야,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잘못 써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시중에 매물을 못 내놓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갖고 있구나,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의 첫째 조건은 거래량 감소인데 그것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규제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잘 흘러가고 있을 것 같고, 또한 금리적인 부분과 공급적인 부분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우하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